상해의 백정선. 1930년 12월 10일 상해 도착 당시 수중에는 18엔 정도가 있었다. 1931년 1월 초순 프랑스 조개 마랑로 보경리에 소재하는 상해 한인교민단 사무소를 찾았다. 목적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전차 회사에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를 맞은 교민단 직원 김동우는 전차 회사에 취직하려면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차 회사 취업을 단념하고 일본인 회사를 상대로 구직 활동을 해서 곧바로 명선철공소 대장장이로 취직했다. 입사해서 2개월 동안은 임금이 용돈 수준에 불과했지만 2개월이 지나자 일당 2원을 받았다. 가끔 민단사무소를 찾아 직원들과 질펀한 술판을 벌였다. 그러다가 술기운이 오른 이봉창이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 하고 따졌다. 김구는 천황을 처단할 수 있다는 이봉창의 객기 어린 주담에 주목했다. 이봉창은 1931년 3월경 백정선과 첫 대면을 했다. 김구는 일본에서의 조선인 처우와 생활은 어떠한지, 천황이 드나들 때 경계 수준과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이봉창은 지난 1929년 11월 교토에서 있었던 고저경찰서의 검속과 구속을 떠올리며 몸서리쳤고, 그래서 폭탄 등 적당한 무기만 주어진다면 일본으로 건너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백정선에게 임정의 주의와 강령을 문의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백정선과의 첫 만남 때는 천황에 대한 테러를 논의하지 않았다. 천황 폭살 테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31년 4월경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 때였다. 백정선이 천황이 지나갈 때 폭탄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봉창은 도쿄 지리에 밝기 때문에 폭탄만 주어진다면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며, 천황이란 신의 장식물에 불과하니 오히려 총리 대신 등 고관을 폭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백정선은 천황을 폭살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크고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봉창도 백정선의 주장에 찬성했고 천황 폭살 테러를 결심하게 되었다. 백정선과의 세 번째 만남은 1931년 5월 말 이루어졌다. 세 번째 만남에서 이봉창은 상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다. 하지만 백정선은 두세 개 단체가 있지만 들어가도 별 소용이 없고 임정도 허울뿐이어서 별다른 힘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봉창의 의사가 굳건하다면 단독으로 폭살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자신이 후원자가 되어 폭탄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931년 9월 중순 백정선과 이봉창은 네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봉창은 마침 명선철공소를 그만두고 추금기 판매상 영창공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보고를 겸해서 민단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봉창은 앞서 약속한 폭탄의 입수 여부를 물었고, 백정선은 일본 도항 여비와 함께 폭탄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폭살 테러를 결행할 결심이 섰는지 물었다. 이봉창은 나는 5년 10년 삶을 더 사는 것도 흥미가 없다. 어떤 일이든 중도에 흐지부지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폭탄이 틀림없는지 그 효력을 확인한 다음에 내지에 갈 생각이기 때문에 폭탄이 입수된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결행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폭탄이 입수되면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김구는 폭탄을 왕웅에게 1개, 김현을 통해서 하남성 유치장군에게 1개를 입수했다. 폭탄은 6, 7칸 거리의 물건을 모두 파괴하는 대단한 위력이 있으니 굳이 시험해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다. 이봉창과 백정선의 다섯 번째 만남은 1931년 11월 하순 어느 날 이루어졌다. 백정선은 일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왜 오지 않았냐고 이봉창을 추궁했고, 편지 배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음번에 편지를 보내면 꼭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들의 여섯 번째 만남은 12월 13일 저녁 프랑스 조개 신천상리 20호 어느 조선인의 집에서 있었다. 곧바로 러시아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백정선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제 떠날 것인지 물었다. 그래서 이봉창은 12월 17일 상해 고베 직항에 승선하겠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백정선은 여비에 쓰라며 300원을 건넸다. 이봉창은 나중에 배기폭탄과 그 밖의 것에 확실한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주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오후 10시경 하비로에 있는 안공근의 집으로 이동해서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사는 안공근의 차남 안낙생이었다. 백정선이 시키는 대로 태극기를 배경으로 선서문을 가슴에 달고 폭탄을 좌우 양손에 들고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채 사진을 찍었다. 선서문의 내용은 나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한인애국단 앞 이봉창이었다. 이봉창은 돈이 생기자 백정선과 헤어진 직후 곧장 오송로 사창가에 들러 중국인 창기를 샀다.
일곱 번째 만남은 12월 15일 저녁 7, 8시경 역시 안공근의 집에서 있었다. 곧바로 요리집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 백정선은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면서 신문지와 보자기로 싼폭탄 2개를 들고 왔다. 이후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흥여관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폭탄의 휴대와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12월 16일 아침 백정선과 헤어진 뒤 이봉창은 곧장 영창공사에 가서 보찜을 꾸렸다. 그날 저녁 이봉창은 백정선과 8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백정선은 손목시계를 선물했고 이후 전날 묵었던 여관으로 이동했다. 17일 오전 이봉창은 백정선이 준비해준 복대를 차고 폭살용과 자폭용 폭탄 2개를 특제 훈도시에 넣고 주머니 양끝을 허리에 감아 묶고는 폭탄 사이에 고환을 끼우고 그 위에 팬츠와 양복을 입은 뒤 여관을 나섰다. 특제 훈도시는 당시 한인애국단 소속 여성단원 이화림이 밤새워 손바느질로 기워 만든 것이었다. 아침을 먹고는 이별을 기념하고자 사진관에 들러 함께 사진을 찍었다. 백정선과 헤어진 이봉창은 기노시타 쇼조라는 가명으로 3등 배표를 사서 고베행 히가마루에 승선했다.